오늘날 한국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앞으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사회가 맡아야 됩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세력, 그리고 그와 대척점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환경보호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슈, 예를 들면 경제 성장 혹은 환경보호만이 중시되는 사회는 결코 균형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다양한 이슈를 대변함으로 해서 정치사회 내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러한 피드백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의 관점에서 젊은 계층 혹은 노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정치가 보다 더 민주적으로 개혁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축소입니다. 대통령 권한의 축소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정치권에서 혹은 정당이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력과 가까운 정치 제도권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축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상향식으로 정치의 권력을 개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강대해지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유익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보다 더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권의 정진에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많은 부분에서 인권이 정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 부분 정부가 제공한 인권의 정진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인권 정진을 위한 몫은 시민사회가 이끌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로 시민사회가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설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바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인데요. 의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러한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법률들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만든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 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정치사회는 여전히 약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교적 건전한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면 정치 제도권이 보다 발달되어서 사회적인 균열과 갈등을 잘 조정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이슈가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관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제도권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정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 비교적 저발전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앞으로 한국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당은 한국 사회에서 저발전된 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유교적 이상정치가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어떤 능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보다는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런 윤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능한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높은 이상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사라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으로의 정치적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교적 영향은 바로 보수 정치입니다. 유교는 사회적 질서를 중시 여기고 하이라키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에서도 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적 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정치는 한국 정당의 저발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정당의 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적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호남 지역은 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이러한 지역주의가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또 다른 향후 과제는 이념적 대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념적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계급적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갭이 아주 큰 반면에 한국의 정당들은 유럽만큼의 이념적 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이념적으로 크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념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게 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권력 구조의 개편입니다.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역대 대통령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대통령이 된 지도자로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비록 일본에서 출생하였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영남 지역 출신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다수의 대통령들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남 지역 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자의 정치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진보 세력이 힘을 합침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이 된 정치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약자 정치 연합이라고 하는 전략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정치 공학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에 의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